안녕하십니까. 블로그 남강 언어의 남강입니다. 오늘은 사회문화 13, 148쪽이죠. 이 글은 전체 5문단으로 되어 있고요. 이 글은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인과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과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특정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쭉 밑줄입니다. 인과관계를 지닌다는 것 네모하고요. 그 다음에 쭉 밑줄이었죠. 특정한 사건이 원인이 되어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주고요. 원인에다 동그라미 다른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향에다 동그라미. 이것이 인과관계를 지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두루 살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죠. 하지만 세모죠.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변수들을 전부 살피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변수들을 선정하게 된다고 씁니다. 자, 하지만 세모입니다. 연구자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 변수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모하고요. 연구자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변수들이 여기까지 밑줄하고 실상 그렇지 않는 경우 밑줄. 그리고 어디에다가 인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인과의 오류가 발생, 여기다 밑줄 긋고, 자, 그렇지 않는 경우에서 인과의 오류가 발생,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 해주세요. 자, 인과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변수, 즉 원인으로 봤던 것들이 원인이 아닌 경우 인과의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특히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먼저 관찰될 경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혼동되었습니다. 사건과는 인과관계가 실제와는 다르게 분석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건과는 인간관계가 실제와는 다르게 분석될 수 있는데 여기다 쭉 밑줄하고요. 이는 것입니다. 이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가 모두 선후관계를 지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쭉 밑줄이요. 그러면서 지금 1문단에서 반복되는 말은 인과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핵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관관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보게 되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공통점이 보이게 되는데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는 모두 뭘 지니고 있습니까? 선후관계를 지니고 있죠. 그렇죠? 자, 거기 쭉 밑줄 걷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적어주냐면요. 선후관계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인과관계와 상관관계의 공통점이라고 적어주세요. 공통점. 자, 1문단은 소주제 잡겠습니다. 핵심어는 인과관계죠. 그러면서 인과관계에 대해서 정의하고 인과의 오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조립해 보게 되면 소주제는 인과관계의 정의와
인과의 오류가 되겠죠. 자, 이 문단 들어갑니다. 이 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자,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은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과 서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자,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 첫 번째 문장 쭉 밑줄인데요. 다시금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것 네모하고요. 특정 사건이 다른 사건과 서로 관련성을 지닌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뭔가요? 관련성이 되겠죠. 그렇죠? 관련성 동그라미. 상관 그렇습니다. 자, 서로 삼자, 관계 관자. 관계라는 것은 관련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 그리고 영의 상관관계라는 세 가지 범주를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양의 상관관계가 뭐고, 음의 상관관계가 뭐고, 영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글쓴이는 반드시 설명해 주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소득이나 교육과 같은 요인을 각각, 소득과 교육 같은 요인을 각각 하나의 변수라고 할 때, 양의 상관관계는 두 변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양의 상관관계 네모하고요. 쭉 밑줄. 두 변수가 동일한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 여기다 밑줄. 동일한 방식 동그라미입니다. 자, 가령 예시 형태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소득 수준이라는 변수와 주택 구입 가능성이라는 변수 어쩐가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주택 구입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동일한 방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비례 형태죠. 이때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기다 세모하고요. 뭐라고 적어요? 대조. 음의 상관관계는 네모죠. 두 변수가 서로 상반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 여기다 몇 줄. 자, 중요한 말은 뭐예요? 상관이 되겠죠. 자, 거기도 봅시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만일 그랬는데 만일 여기서도 구체적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개 방식상 예시가 되는 겁니다. 예시. 만일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실업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하면 그렇습니다. 가정한다면 그렇습니다. 교육 수준이라는 변수와 실업 가능성이라는 변수가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실업 가능성이 낮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자,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실업 가능성이 낮을 겁니다. 실업이라는 것은 취업하지 않은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반대의 관계네요. 반비례 관계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의무 상관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맞죠? 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판별하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다요. 쭉 몇 줄입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판별하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밑줄 긋고 끊어주고요.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밑줄 긋고 상관계수 동그라미. 그러면 상관계수가 뭐냐? 정의해 주겠죠. 상관계수 네모하고요. 변수들 간 관계의 정도와 변화의 방식을 하나의 수치로 보여주는 것
것으로 R로 나타낸다고 씁니다. 자, 상관계수 네모하고 나머지 밑줄이고요. 정의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상관계수가 나타내 준 것은 관계의 정도라든가 변화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수치로 보여주는 것으로 보습니다. 수치, 동그라미 수치로 나타내는가 봅니다. 자, R는 자,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자, 상관계수 값은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까지 갖는 겁니다. R는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마이너스 1.00에서 플러스 1.00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사이의 값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자, R의 절대값이 높을수록 상관관계가 높다고 씁니다. 자, R의 절대값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플러스 1.00의 형태가 플러스 1.00 형태만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1.00의 형태도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방향은 반대겠죠. 자, R 값이 플러스인 양의 상관관계와 R 값이 마이너스인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나타난다고 씁니다. 관련성이 나타난다고 씁니다. 쭉 몇 줄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끊어주게 되냐면 자, R의 값이 플러스인 양의 상관관계와 R 값이 마이너스인 음의 상관관계에서는 여기서 끊어주고요. 두 변수 사이에 일정한 관련성이 나타난다고 씁니다. 관련성이 나타난다고 씁니다. 관련성 동그라미. 자, 이와 달리 그렇습니다. 이와 달리 대조죠. 세모죠. 하나의 변수가 다른 변수와 관련성을 지니지 않는 경우에 여기까지 쭉 밑줄 긋고 여기서 끊어주게 됩니다. 두 변수 간에는 R의 값이 0인 0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데 그렇습니다. 두 변수 간에는 R의 값이 0인 0의 상관관계 여기다 쭉 몇 줄입니다. 0의 상관관계 네모. 자, 이는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읽어봤는데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의 공통점을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 어쩝니까? 두 변수 간에 이를테면은 서로 이를테면 관련성을 지니고 있고 상관관계도 마찬가지로 두 변수 간에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지 관련성을 지니지 않았을 때 이때 영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어쨌거나 이 문단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관관계의 의미와 그 다음에 상관관계에서 말하고 있는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문단 소주제 조립 한번 해볼까요? 상관관계의 의미와 상관관계의 범주라고 말할 수 있죠. 자, 3문단 들어갑니다. 3문단 첫 번째 문장 쭉 몇 줄입니다. 하지만 두 변수 간에 일정한 관련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요. 자,
두 변수 간의 일정한 관련성이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어주고요. 자,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 조건일 뿐 그렇습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상관관계에다가 B라고 낮의 B 잡아주고요. 인과관계에다가 A라고 잡아주죠. 자, 이따 밑에서 훑으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상관관계를 B로 잡아주고요. 인과관계를 갖다 A로 잡아주게 됩니다. 이때의 상관관계는 인과관계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금 이야기할 겁니다. A면 B다 라는 명제가 성립할 때 A이면 반드시 B이기 때문에 A는 B가 성립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지만 그렇습니다. 자, 근데 B라고 해서 반드시 A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B는 A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B는 A가 성립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렇습니다. 거기다 쭉 밑줄 긋고요. 필요 조건 동그라미. 지금 아까 제가 인과관계를 라지 A라고 표현했고요. 자, 상관관계를 라지 B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를 대소로 표시하게 된다면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보다 훨씬 큰 상황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B라는 상관관계가 A라는 인과관계를 갖다 포함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따라서 상관관계를 지닌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죠. 자, 어쨌거나 지금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이를테면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상관관계를 지닌 두 변수를 얼핏 보면 서로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모하고요. 나머지 밑줄. 그 다음에 착각에다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인과오류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것입니다. 인과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자, 인과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여기다 밑줄하고요. 1. 누락된 변수 2. 여부 인과관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것입니다. 지금 산문단에서 주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서 인과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두 가지를 갖다 제시하고 있죠. 어쨌거나 산문단 소주제를 조립을 해보게 되면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관련성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3문단 들어가겠습니다. 3문단. 자, 앞에서 3문단 끝에서 인과오류가 발생한 원인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었죠? 누락된 변수하고 역의 인간관계였죠. 역의 인과관계죠. 인과관계.
제가 인간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인과관계를 갖다 인간관계 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죠. 인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 그렇죠? 자, 사문단.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두 가지를 제시하고 3문단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4문단에서 이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이 두 가지를 갖다 제시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누락된 변수는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변수를 말한다. 4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이고요. 4문단 첫 번째 문장 정의로 시작하게 됩니다. 누락된 변수 네모하고요. 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한 변수. 자,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드러내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고 하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결과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실상 미처 생각지 못한 다른 변수였다면 고려되지 못한 이 변수는 누락된 변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백화점 앞에 프랑카드를 홍보물을 빨간색으로 해 놓으니까 매출이 높다. 그래서 프랑카드 빨간색이 높은 매출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인과관계로 봤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매출이 높은 시점은 12월이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명히 빨간 프랑카드 홍보물도 높은 매출에 영향을 미쳤지만 12월에 크리스마스라는 이것도 이 높은 매출에 큰 영향을 갖다 미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12월의 크리스마스 기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누락된 변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결국 누락된 변수를 고려한다면 직접적 영향 관계에 놓이지 않는 두 변수가 상관관계를 보이는 이유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고 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누락된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그 인과관계가 되겠죠. 자, 역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도록 만드는 요소이다 그렇습니다. 여그 인과관계에 동그라미 하고요.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도록 만드는 요소이다. 여기다 좀 밑줄입니다. 자, 상관관계에 있는 두 변수가 지닌 원인과 결과의 방향을 실제와 반대로 해석한다면 그렇습니다. 거기다 쭉 밑줄입니다. 이는 여그 인과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이는 여그 인과관계에 여기다 쭉 밑줄을 하고요. 여그 인과관계 동그라미. 자, 가려한 것입니다. 예시 형태죠. 인과관계를 도출한 두 변수 중 결과라고 생각한 변수가 실상은 다른 한 변수 원인이었고 그렇습니다. 원인이라고 생각한 변수가 실상은 다른 한 변수로 인한 결과였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자 A 약이 B약을 복용하는 사람보다 궤양에 더 시달린다고 통계를 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전에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사실 이 궤양 환자들이 B약을 먹다가 궤양이 발생하고 촉진되었기 때문에 A약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실은 뭔가요? 궤양이 원인이 되어서 A약 복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A약이 B약을 복용하는 사람보다 궤양에 더 시달린다고 이렇게 냈습니다. 그렇죠? 인과관계가 일단 바뀌어 버렸죠. 이런 것을 여기에 인과관계라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어쨌거나 지금 여기 사문단에서는 인과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뭔가요? 누락된 변수. 두 번째 뭔가요? 역의 인과관계죠. 그렇죠? 사문단 소주제 조립하겠습니다. 인과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세부적으로 잡은다면 첫 번째 누락된 변수, 두 번째 역의 인과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오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의 인과관계를 찾는 과정에는 많은 함정이 내포되어 있기에 연구자들은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해 왔다고 했습니다. 쭉 몇 줄 긋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몇 줄 긋고요. 다시금 몇 줄 한다면 인과관계를 찾는 과정에는 많은 함정이 내포되어 있기에 여기까지 몇 줄. 내포라는 것은 안에 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연구자들은 동그라미 하고요. 자, 인과관계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다시금 몇 줄. 여러 방법을 여기다 동그라미. 여러 방법이 자, 그래요. 그중 하나는 것입니다. 그중이 뭡니까?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이것이 되겠죠. 그중 하나는 동그라미요. 통제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인 실험이다 그렇습니다. 쭉 몇 줄 긋고요. 통제된 상태에서 동그라미, 실험 동그라미.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해 특정 변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인위적 자극이나 변화를 가하는 실험 집단과 같습니다. 자, 인위적 자극이나 변화를 가하는 인위적 자극이나 변화 여기다 몇 줄 긋고 뭐라고 적어주냐면 실험 처치라고 적어주세요. 실험 처치. 가는 실험 집단과 같습니다. 실험 집단 네모죠. 자, 어쨌거나 다시금 보게 되면 연구자들은 동그라미 하고요.